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 22년 동안 폭락을 한 경우가 4번 있었어요. IMF, 또 2001년 버블닷컴, 또 2008년 9년도에 세계금융위기, 그 다음 현재 올해 바이러스 4번이었어요. 22년 동안에 무려 평균 10년에 한 번 온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22년 동안 2번 와야 되는데 4번 왔어요. 근데 그 4번 중에 세계적으로 보면 IMF는 우리나라의 문제니까 미국에는 해당 사항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2001년 버블닷컴, 2008년도에 세계금융위기, 그 다음 올 봄에 바이러스 위기인데 사실 이 바이러스 위기는 너무 짧게 떨어졌다가 금방 올라왔어요. 원래 한번 떨어지면요 1, 2년 동안 떨어져요. 그걸 견디기 힘들거든요. 또 1, 2년 이상 오래 걸려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오랫동안 올라가요. 이 과정을 아주 견디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겪었던 올해는 불과 한 달 반 만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올라갔어요. 떨어진 건 많이 떨어졌었지만 그러니까 급격히 떨어졌다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아주 짧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짧았으니까 버티기도 쉬웠죠. 그런데 올해 봄에 떨어진 것처럼 만약에 1년, 2년, 3년 걸린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워런 버핏이 한 말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예요. 왜 증시가 하락할 때 주식을 매입하는가? 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나의 주식 매입 법칙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때 겁을 내고 다른 사람들이 겁을 낼 때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했어요. 제가 전에도 이 책을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워런 버핏 라이브. 저는 실력이 없어서 화면에 이렇게 탁탁 컴퓨터 화면이나 핸드폰 화면 또 이런 책 이런 거를 이렇게 화면에 탁탁 이렇게 나와서 저 그런 거 못해요. 자, 이거 보세요. 글자 보이죠? 워런 버핏 라이브예요. 책 두께도 두꺼워요. 이게 작년인가 나온 건데 이 내용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때 질문과 답변을 워런 버핏이 한 거예요. 이 안에 내용을 내가 하나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워런 버핏 바이블에서도 언급했지만 한 온라인 서점 웹사이트에서 워런 버핏으로 책을 검색해보니 470권이나 쏟아졌다. 경제, 경영 부분에서만 115권이 나왔다. 이 많은 책 중에서 워런 버핏의 생각을 충실하게 전해주는 책은 얼마나 될까?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워런 버핏이 직접 쓴 책은 단 한 권도 없다. 워런 버핏은 지금까지 다른 주식 대가들처럼 책을 쓴 경우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때 한 말, 또 여러 가지 인터뷰 때 한 말, 그런 말들이 나온 것이지 본인이 쓴 책은 없다고 하더군요. 워런 버핏 라이브, 이거를 쭉 읽다 보면 이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책을 사더라도 주식 매도, 매수 타이밍에 대한 거, 언제 팔고 언제 사야 되나, 이런 거 있죠. 그 주식의 그 기법, 스킬, 기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기술, 그런 책을 사지 마시고 주식 투자자의 마음가짐, 또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또 장기 투자에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라, 이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책이 많아요. 그런 내용의 책을 사 읽는 것이 도움이 되지, 주식의 단타 기법,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고 이런 거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또 하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때는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2008년 9월 29일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777포인트 추락했다. 1일 하락치로는 역대급으로 시장에서 1,400조 원 순식간에 증발한 셈이다. 같은 날 투자자들의 공포지수인 VIX 있어요. 빅스.
지수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걸 공포지수라 그래요. 주식시장의 기대치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증시지수와 반대로 움직이죠. 당연하죠. 증시가 폭락을 하면 이 공포지수는 올라가죠. 공포지수가 내려가면 주식은 당연히 위로 올라가죠. 2009년 3월 5일자 증시는 50% 이상 하락했고 대공황 이후 1930년도에 대공황이었어요. 한 3년간 최악의 금융위기가 찾아왔다. 완벽한 대재앙이었다. 이 정도인데 일반 투자자들이 정말 공포에 떨어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은행들이 무너졌다. 승승장구하던 펀드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금융위기였으니까.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저명한 일부 투자자들은 자신의 명성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러나 나는 그때를 내 인생 최고의 나날들로 기억하고 있다. 고객들을 안전하게 인도해서 끔찍한 시장 붕괴에서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뒤이은 회복세에서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폭락을 해서 낮은 가격에 사게 되면 그게 회복하게 되면 큰 수익이 일어나죠. 이때가 문제가 아니라 이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V자로 되어 있죠? 이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이 과정이. 이것이 올해는 한 달 반, 2달 걸렸거든요. 떨어지는 게. 그런데 이런 금융이라든지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기가 올 때는 이게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동안 떨어져 나가요. 그거를 어떻게 버팁니까?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 존 보글처럼 대가들도 자기가 쓴 책을 읽으면서 끝까지 버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시 회복되고 올라가는 기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의 무서움을 모르셔서 그렇지. 주식은요, 분명히 떨어지는 날이 와요. 주식은 손실을 보는 투자 상품이에요. 은행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펀드나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되면 손실을 감수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버는지 알아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투자한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제대로 먹고 주식에 임해야 됩니다. 지금은 오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내일 모레 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떨어질 때는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그러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폭락을 하게 되면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얼마큼 떨어질지, 언제 그런 기회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아주 큰 상품입니다. 그것을 각오를 하시고 주식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